각자 대구, 부산에서 힙합한 이센스와 쌈디는 언더에서 슈퍼루키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언더그라운드에 있다 보면 역시 돈이 안 벌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둘은 더 큰 성공을 위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떠납니다. 근데 둘이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고 서울 올라와서 같이 공연하다가 알게 됐다 하죠. 그렇게 둘은 친해지게 되면서 조만한 옥탑방 하나 구하고 아예 같이 삽니다. 그치만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둘이서 꽤나 고생했나봐요. 낮엔 각자 공장이랑 노가다 뛰고 밤엔 공연하고 번개송도 만들고 했지만 월세, 교통비에 식비에 뭐 돈이 존나 가야죠. 두 사람은 이렇게 반복된 일상에 지쳐있던 중 쌈디 고향 부산에서 힙합 뮤지컬 BCO에 제일 봤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있었는데 무조건 두 사람으로 이뤄진 한 팀이어야 했죠. 이제를 받은 이센스는 쌈디한테 가서 같이 팀을 꾸리자 합니다. 이때 비슈에서 제안한 월급이 300 정도였다 해서 쌈디도 오케이 하고 서울 생활 정리한 뒤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듀오로 활동하려면 팀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둘은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어감이 좋단 이유 하나로 슈프림 팀이라고 정하죠. 두 사람은 직접 만든 노래로 무대에서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서로 랩 스타일은 완전 다른데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이상하게 케미가 뿜어져 나왔대요. 나중엔 바스코가 이끌고 있던 지기 펠라즈에 들어가서 낸 컴필 앨범으로 신에서 크게 주목받죠. 그래 이도 같이 술이 깨면 불만이 많아질 테지만 어차피 건 한 달에 2-3일 이 밤은 작업을 하건 그냥 쉽게 다루곤 차가운 새벽을 가르고 네가 최상이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둘이 각자 낸 믹스테이프들이 다른 래퍼들의 정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언더에서 넘볼 래퍼가 없다는 평가를 받죠. 특히 이센스 믹스테이프는 여전히 국힙 원탑 믹스테이프로 인정받습니다. 첫 번째 내 구절에 나를 걸어 내가 나의 주위를 내는 짜릿하고 어려운 펀치라인 고백 짜증 섞인 내 열정의 원인은 뻥치는 노래 만들어 랩 너무 많은 MC들이 고난에 대해 랩을 쓰지만 그들은 창조에 관심이 없이 수백의 MC 슈프림 팀이 이렇게 부산에서 이름 좀 날릴 때 다듀가 부산으로 공연하러 왔었나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슈프림 팀이 다듀 공연 끝나고 회식하는데 찾아가서 이 말을 던졌다 합니다. 다듀가 이때를 회상하길 키 큰 녀석이랑 키 작은 녀석이 오더니 갑자기 키워달라고 인사박았다 하죠. 다듀는 음악적으로나 매니지먼트적으로나 단단했기 때문에 슈프림 팀은 본인들을 가장 잘 이해해줄 다듀에게 먼저 굽히고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다듀도 슈프림 팀 하는 거 보니까 도무지 안 데려갈 수가 없어서 곧바로 영입하죠. 실제로 같이 작업하면서 이센스, 쌈디, 다듀 모두 만족감을 드러냈죠. 모두가 예상한 대로라고요. 하지만 첫 EP에선 언덜 씹어먹던 포스의 슈프림 팀은 없었습니다. 실력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개그 키로 바뀌어 있었죠. 물론 슈프림 팀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예전 언더에서 활동했을 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에도 터치할 사람 없으니까 딱히 상관이 없었는데 오버로 넘어오면서 회사 수익, 심의, 대중성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야 해서 쌈디랑 이센스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대요. 언더에선 그냥 뭐가 됐든 멋있으면 다였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게 많으니 회사에서 내준 컨셉을 따라가고 본인들도 거기에 맞게 가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달라질 것 없는 오늘 여전히 예뻐 보이는 나의 너는 원래 노리고 했던 대로 대중적인 반응을 확실히 얻긴 했습니다. 슈퍼매직이 BGM으로 떡상하고 2009 마마에선 비스트, 엠블랙을 제치면서 남자 신인상을 탔죠. 그리고 쌈디가 예능을 시작하면서 대중한테 인지도를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슈프림 팀을 언더에서부터 지켜봐온 팬들은 현타가 왔다 하죠. 첫 미니 앨범이랑 첫 정규에서 언더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들 모습이 없었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매번 강조하는 플라토닉 러브 그랬더니 얻은 건 정해진 이별과 가벼운 만남들 그만둬 쌓이는 피로 술 땡기고 놀자는 친구 전에서 뿌리치고 수록곡을 통해 다양한 시도와 대중들에게 편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으나 이게 상업적인 향기가 폴폴 나서 끝내 등 돌린 팬들도 꽤나 많았다 합니다. 1집 피드백이 부정적인 게 80%는 차지하자 아메바 컬처 내부에선 발빠르게 1집 리패키지 앨범을 곧바로 발매하죠. 1집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니 스피노프는 지금까지도 슈프림팀 대표곡인 땡땡땡을 나왔고 멤버들도 불만이었던 클린 버전을 빼고 19금 딱지 붙인 더티 버전을 트랙에 추가했죠. 똘똘하게 챙겨놨다가 현명하게 내일에 쏟아부어 파일럿에 누구는 중심 없이 설치다가 이 앨범으로 얻은 수확은 슈프림팀이 개그캐가 아니란 걸 증명했단 거죠. 대중성과 퀄리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떠나간 팬심도 다시 잡으면서 명예회복도 한 셈이었으니깐요. 그리고 이 깃을 몰아 당시 유행이었던 발라드 가수와 래퍼를 짬뽕시킨 앨범을 만듭니다. 여기서 슈프림팀의 은인, 브아솔 영준이랑 콜라보를 하죠. 성공개곡 외가 나왔을 땐 확실히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좋긴 한데 뭔가 확 사로잡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깐요. 그러고 한 달 뒤 앨범 타이틀이 공개되는 순간 슈프림팀은 2010 최고의 힙합 아이콘이 되는데요. 그간 슈프림팀의 사랑 노래가 진보한 탓에 과연 슈프림팀이 사랑 노래에 어울리는 팀인가? 라는 생각이 짙어져 가던데 나쁜 남자 컨셉을 들고 나와서 명반 하나를 드랍한 거죠.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좋았었는데. 슈프림팀은 데뷔 1년 만에 메이저 힙합씬을 재패하고 최전성기를 달립니다. 대부분의 시상식 힙합 부문은 슈프림팀이 상을 싹쓸이했죠. 그리고 2011년엔 팬들이 바라던 개인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먼저 쌈디께 나오면 그 다음에 이센스 걸 내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죠. 처음엔 폐병 때문에 활동을 잠깐 멈췄다 알려진 이센스가 나중엔 알고 보니까 대마 좁혀서 못 나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후폭풍은 꽤나 컸습니다. 당장 앨범을 못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듀, 쌈디한테도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갔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니었고 예정대로 쌈디 앨범만 나온 채 슈프림팀은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센스는 친한형 프라이머리의 구원을 받아 독으로 돌아옵니다. 비겁함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 너 대신 흉터같이 모두에게 존경을 이겨낸 이에겐 축복을. 이센스가 부활을 알리자 슈프림팀도 2년 만에 복귀를 신고하죠. 아메바 컬처 콘서트에서도 모습을 비추고 싱글도 하나 발매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 이센스가 갑자기 소속사를 떠나고 슈프림팀은 위기를 맞는데요. 이센스가 그전부터 다듀를 워낙 존경하기로 알려져서 아무 문제 없이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그 유명한 컨트롤 디스전에서 탈퇴한 이유에 대한 그 내막을 밝혔죠. 이거 듣고 나면 대답해 개코 지난 5년간 회사 안에서 네 옆에 랩 퇴물을 비롯해 나머지 새끼를 다 쓰자니 너무 아까운 내 볼펜. 넌 열심히 하는 래퍼들한테 대마초를 줬네. 맨정신으로 만든 랩하는 바이 새끼 아빠랐네. 네 존재 자체가 더 아마 10년 후에도 프라이머리에 독이 네 대표곡 아니면 이후 쌈디도 계약 만료로 아메바 컬처를 떠납니다. 다듀와 슈프림팀의 인연은 이렇게 끝났지만 쌈디와 이센스의 우정은 계속됐는데요. 둘이 같이 놀러도 가고 쌈디가 방송에서 계속 이센스 슈프림팀 샤라웃하고 뭐 이렇게 둘 사이는 변함없었죠. 근데 이센스는 하는 인터뷰마다 솔로 활동 말고는 계획이 없다면서 쌈디와 음악적으로 손절칩니다. 한편 이센스는 대마초 추가 흡연 혐의로 결국엔 법정까지 갔는데 이때 쌈디가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면서 도움을 주죠. 이거랑 별개로 이센스는 실형 선고를 받지만요. 그리고 이때 이센스는 국힘 래퍼 최초로 빵에서 앨범을 내는데 버벌진트 누명과 맞먹는 그런 명반이 나옵니다. 아빠도 없는 주제라고 싸붙인 여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난 풀어야 전부 다 멜로니를 했던 그 잡. 이 보이 뮤직을 한 달 공연에 월급 300 근데 그게 터진 거지. 홍대에 몇 주말에 우리 이름 첫 단독 공연 관객 1200 와. 쌈디는 수록곡 몇 개를 공연장에서 부르기도 하고 이센스 노래를 연락에 홍보해주면서 음악 외적으로 여전히 돈독한 사이란 걸 알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둘 사이에 의문을 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센스가 출소 후 발매한 싱글에서 누군가를 의식하며 쓴 듯한 의미심장한 가사가 나오죠. 나의 주위란 갖다 팔기 위한 느리와 돈에 빠진 기회주의자 관계는 순식간 가짜로 웃지마 맹수인 줄 아는 팩들에게 내가 수의사. 이 노래가 나오고 전처럼 샤라웃 해줄 줄 알았던 쌈디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쌈디의 갑작스런 이센스 언팔과 슈프림팀 관련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죠. 팬들은 그전까지 좋았던 둘 사이에 갑자기 순식간에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자 진짜 둘이 뭔 일 생긴 거 아냐? 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센스는 만취한 상태로 인스타 라이브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앨범 얘기, 콘서트 얘기, 주변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 얘기에 정말 오랜만에 쌈디를 언급했죠. Yo, 사문디, I got love for you, man. 병신지 그만해, 새끼야. 이씨, 알았냐? 쌈디 병신 아니야, 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쟤도 못 알아듣고 있네. 병신 아니야, 이 새끼들아. 쌈디가 병신이면 그렇게 살고 있겠냐, 이 새끼들아? 그로부터 2주 뒤 쌈디는 쇼미7 세미파이널에서 루피 지원 사격하러 나왔는데 여기서 이센스가 쓴 가사를 암시하는 한마디를 내뱉는데요. 뭐 이 뒤로는 딱히 없습니다. 사이가 막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언더에서 랩 실력 1, 2등 먹던 둘이 한 팀으로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게 참 여러 사건들 때문에 너무 빨리 해체된 게 아쉽죠. 그래도 두 사람이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좋은 기량 보여주고 있는 건 정말 좋네요.